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을 전하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발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비누로 깨끗이 씻었는데도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서 자식들 만날 때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씻었는데 그게 문제일 줄은 몰랐어요. 72세인 저는 몇 달 전부터 몸이 자주 가렵고 피부가 따끔거렸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 제가 씻는 방법이 잘못돼서 생긴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늘 깨끗하게 씻는다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곳을 제대로 안 씻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진 않나요? 우리는 매일 씻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오히려 씻는 습관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할 부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놓치는 씻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수백 명의 노인분들과 대화하고 여러 의학 전문가들의 조언을 모아 작성했습니다. 단순히 깨끗함을 넘어 장수와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할 신체 부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씻는 습관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만성질환과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습관은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건강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중요한 부위와 올바른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우리 건강의 기둥, 바로 발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고 수천 걸음을 걷게 해주는 발, 하지만 씻을 때는 가장 소홀히 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걸음을 걷는 곳이지만 샤워할 때 대충 헹구고 끝내는 경우가 많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진 않나요? 제가 만난 75세 차영희님, 발을 대충 씻으시고 큰 불편을 겪으셨어요. 난 그냥 샤워할 때 물로 헹구기만 했지 딱히 신경 써서 씻지 않았어. 근데 몇 달 전부터 발바닥이 따끔거리고 간지럽더니 무좀이라더라. 더 놀란 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발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면역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김민수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발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발을 잘못 관리하면 무좀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 당뇨, 합병증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발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작은 상처도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발을 건강하게 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샤워할 때 발을 가장 마지막에 씻어주세요. 처음부터 씻으면 각질이 딱딱해서 잘 안 닦이지만 샤워하는 동안 발이 물에 충분히 불어나면 씻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특히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사이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여기가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고 나면 꼭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가 젖은 채로 남아있으면 무좀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 건강을 유지하려면 혈액순환을 돕는 마사지가 필수적입니다. TV 보면서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문질러 주거나 발가락을 하나씩 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발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양말도 중요합니다. 매일 깨끗한 양말을 신어야 합니다. 며칠씩 같은 양말을 신으면 발에서 나온 땀이 고여서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차영희님은 이렇게 발을 관리하기 시작하신 뒤로 몸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발이 가벼워졌어. 전에는 발바닥이 당기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산책하는 게 훨씬 편해졌지. 잠도 더 잘 온다니까. 발 건강을 위해 추가로 하면 좋은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잠들기 전에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발의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족욕을 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발을 담그면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TV 보시면서 하시면 시간도 금방 가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발을 내려다 보셨나요? 발가락 사이가 하얗게 불어있진 않나요? 아니면 발바닥이 너무 건조하거나 각질이 두껍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방법대로 씻어보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 발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차영희 님도 처음에는 발 관리가 번거롭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맨날 씻고 닦는 게 귀찮아서 대충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 발이 덜 부어오르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결 가볍더라. 발은 우리 몸을 떠받친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듯이 발 건강을 잘 지켜야 우리가 더 오래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은 발로 지탱하지만 영양분은 어디로 들어올까요? 바로 입입니다. 발이 건강의 기둥이라면 입은 건강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며 많은 세균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이를 닦는 것만으로 구강 관리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72세 박영호님은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건강에 큰 문제를 겪으셨어요. 나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이만 대충 닦았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잇몸이 자주 붓고 입냄새가 심해졌어. 더 큰 문제는 소화도 잘 안 되고 심지어 심장 문제까지 생겼다는 거야.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김태준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강은 단순히 음식을 씹는 곳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잇몸 질환이 있으면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질 수 있어 심장병, 당뇨,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루에 최소 2번, 가능하면 식사 후마다 이를 닦아주세요. 이때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선을 따라 부드럽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칫솔은 45도 각도로 잇몸에 살짝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 닦아주세요. 또한 혀도 꼼꼼히 닦아주세요. 혀에는 많은 세균이 서식하고 있어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칫솔이나 혀클리너로 혀 표면을 살짝 긁어주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실 사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 사이사이는 칫솔만으로 닦기 어려운데 이곳에 음식물이 끼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치실을 사용해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관리해주세요. 구강 관리를 위한 가글도 도움이 됩니다. 식염수로 하루에 한두 번 가글 하면 입안의 세균을 줄이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구강 청결제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박영호님은 이런 구강 관리를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하는 게 귀찮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입 냄새가 줄어들고 잇몸도 덜 아프더라고. 더 놀라운 건 소화도 잘 되고 가슴 두근거림도 많이 좋아졌어. 구강 건강을 위해 음식 습관도 중요합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은 치아와 잇몸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대신 신선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 같은 자연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물은 입안을 자연스럽게 헹궈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필수입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심각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요즘 잇몸이 자주 붓거나 출혈이 있으신가요? 또는 입냄새가 심하거나 음식을 씹기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구강 관리를 더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박영호 님도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습니다. 이를 이렇게까지 관리해야 하나 싶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그리고 이게 내 전체 건강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니 더 열심히 하게 됐어. 입은 건강의 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강에서 나는 냄새도 신경 쓰이지만 사회생활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건 바로 몸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특히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냄새가 심하게 나는 부위로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강이 건강의 문이라면 겨드랑이는 우리의 사회적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위라 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여러분은 얼마나 신경 써서 씻고 계신가요? 그냥 샤워할 때 대충 문지르고 끝내진 않으셨나요? 사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순자님은 겨드랑이를 대충 씻다가 건강 문제와 불편함을 겪으셨어요. 건국대학교 병원 피부과 이준영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겨드랑이에는 에크린샘과 아포크린샘이라는 두 종류의 땀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포크린샘에서 분비되는 땀은 세균과 만나면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겨드랑이는 통풍이 잘 안 되고 피부가 접히는 구조라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겨드랑이를 깨끗하게 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샤워할 때 겨드랑이를 가장 먼저 씻어주세요. 비누 칠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먼저 헹궈주면 좋습니다. 겨드랑이에 쌓인 땀과 노폐물이 부드럽게 씻겨나가면서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손바닥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살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비누 거품을 충분히 헹궈주세요. 비누가 남아있으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를 위로 들고 물을 충분히 부어가며 깨끗이 씻어주세요. 샤워 후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는 두드리듯이 살살 닦아주세요. 비벼서 닦으면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겨드랑이 주름진 부분은 더 꼼꼼히 말려주세요. 겨드랑이를 이렇게 관리하기 시작한 분들은 몸의 변화가 확실히 다르다고 합니다. 김순자님은 이렇게 씻기 시작한 후 냄새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옷에 자꾸 냄새가 배어서 창피했는데 이렇게 관리하니 냄새가 거의 안 나. 이제는 사람들 만나는 게 훨씬 편안해졌어.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겨드랑이를 씻는 것만큼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혹시 데오도란트를 사용하시나요? 그렇다면 꼭 자연 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세요. 알루미늄이나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아침에 거울을 보실 때 겨드랑이도 함께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겨드랑이에 붉은기가 있는지, 피부가 갈라지거나 각질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이상한 변화가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연 탈취제로 베이킹소다를 활용해 보세요. 약간의 베이킹소다에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반죽처럼 만든 다음 겨드랑이에 가볍게 발라주고 마르면 털어내면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냄새의 원인이 되는 산성 성분을 중화시켜 냄새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옷 선택도 중요합니다. 면이나 린넨 같은 자연 소재의 옷은 통풍이 잘 되어 땀 냄새가 덜 나게 도와줍니다. 반면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는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순자님도 처음에는 귀찮았다고 하셨어요. 그냥 씻고 말지 뭘 또 신경 써야 하나 싶었지.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니까 냄새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내 옆에 더 편하게 있는 것 같아. 딸이 엄마가 더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고. 겨드랑이만 잘 관리해도 냄새 걱정 없이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옷이 더 얇아지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겨드랑이를 자주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겨드랑이를 한번 만져보세요. 혹시 피부가 거칠거나 냄새가 심하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겨드랑이 관리 꼭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자신감과 건강을 지키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할 부위를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소홀했던 곳이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먼저 발은 하루 종일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발 마사지를 하거나 족욕을 하는 것이 좋으며 발에 무리가 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강입은 건강의 시작점으로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이를 닦는 것 외에도 혀 클리닝, 치실 사용, 구강 가글 등을 통해 세균을 제거하고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강을 관리하면 소화기 건강은 물론 심장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드랑이는 땀샘이 많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고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고 완전히 말려야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 소재 옷을 입고 필요하면 자연 성분 데오도란트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3가지 부위 중에서 가장 소홀했던 곳은 어디인가요? 혹시 이제부터 신경 써야겠다 싶은 부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건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과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씻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주변 분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황금빛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